부서별 주요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과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총무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사항은 신규 직원에 대한 멘토링제입니다. 지난 2년간 실시해본 멘토링 분석 결과 멘토와 멘티들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작년 말부터 올해 5월까지 신규 임용된 113명에 대하여 롤모델이 될 수 있는 팀장급 이상 23명의 선배 직원들이 5명 이내의 신규 직원들과 멘토 멘티제를 운영합니다. 조직문화 적응뿐만 아니라 문서 작성, 업무 지원 등 종로구라는 공동체적 직장 생활에 있어 좋은 길라잡이가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및 우리구 전입 직원들에 대하여 민원응대의 길라잡이가 될 수 있는 나 다니엘 브레이크 영화를 순차적으로 상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들께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는 경력 5년 미만 직원이 40%에 가깝습니다. 당연히 부서별로 상당 부분 신규 직원들이 분포되어 있어 업무 추진에 애로가 있겠지만 따뜻한 관심으로 직원들의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는 오는 7월 1일은 민선 7기 2주년이자 구청장 재임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여 10년의 혁신 종로의 아름다운 변화라는 주제로 소박하게 직원 간담회 구청장님 특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서별로 직원들의 의견과 소감을 묻는 희망 쪽지를 접수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날 행사는 종로TV 유튜브를 통해 사무실 직원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 세입 목표 달성을 위한 징수대책 추진 계획에 대해 세무일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어 세입 목표 달성을 위해 징수대책을 마련하여 세입의 안정적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5월 31일 현재 지방세 세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목표 달성도가 다소 부진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향후 세입 추이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세입 목표 달성을 위한 세목별 목표 달성도, 징수율, 특수 요인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비과세, 감면 부동산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세온 누락 방지와 적극적인 세온 발굴로 세온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집중 관리로 재산 압류 등 채권 확보에 철저를 기하고 지방세 체납 최소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수립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시 첫 시행하는 모바일 고지서를 통해 전자 고지 서비스를 확대했으며 각종 홍보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통해 재산세 징수 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적 고통이 심각한 지금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일시에 재산세를 납부하기 어려운 250만 원 초과 고액 납세자는 신청자에 한하여 분할 넣도록 하고 징수 유예를 원하는 일반 납세자에 대해서도 세입 결산일 전까지 징수 유예를 적극 검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한 전자 출입명부 키패스 시스템의 추진에 대하여 재난안전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태원 클럽 내 확진자 발생 시 수기 작성 명부에서 회의 작성자에 대한 확인 시스템 부재로 접촉자들에 대한 자가격리 및 검사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못하여 수도권으로 확산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인증 앱을 통한 방문자 관리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은 집합제한명령 2기 경보 수준 안하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우리구 적용시설은 유흥, 단랑주점, 노래연습장, PC방 등 9개 업종 426개소이며 헌팅포차와 감성주점은 없습니다. 6월 22일 어제까지 적용 의무시설 가입업소는 341개소이며 휴업중 52개소는 휴업중은 52개소이며 영업중이나 종전처럼 수기명부로 관리하는 업소는 33개소입니다. 수기명부를 고집하는 유흥,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PC방 등의 관리부서장께서는 수기대장 작성 시 개인정보 유출 위험 등을 홍보하여 본격 시행일인 7월 1일 이전 모두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에 적극 나서주기 바라며
학원 등 임의 적용 시설 가입자 수는 189개소이지만 교육부에서 내일 중으로 관리 지침을 확정한다고 하니 지침 발표 시 즉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부서장께서는 직원 배정 등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방문자 출입 명부 시스템에 기록된 개인정보는 업소에 감염병 확진자 방문 기록이 없을 시 4주 후 자동 삭제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도시과장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건강도시 방향에 대한 건강도시 실무자 교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국의 회원도시 직원을 대상으로 건강도시가 나아갈 방향을 함께 고민해보는 토론과 건강도시 특강 그리고 문화 콘서트를 온라인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교육은 대한민국 건강도시 협의회 41개 회원도시 직원을 대상으로 다음 주 화요일 종로구청 한우리홀에서 온라인과 집합을 동시에 진행하게 되며 교육 내용은 건강도시 특강과 협의회 사무국에서 진행한 포스트 코로나 건강도시 방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토론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으로 지쳐있는 직원들에게 방송인들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응원 영상과 문화 콘서트도 함께 겸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행사 전반에 대한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참여자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녹색 교통지역 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 유예 종료에 대하여 환경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12월 1일부터 사대문 안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 6월 30일까지 저공해 신청 차량에 대하여 단속을 유예하고 있었으나 7월 1일부터 단속을 실시합니다. 사대문 한양도성 내부 종로구에 해당하는 구역은 회의자료에 있는 바와 같이 청운 효자동부터 해화동까지 총 8개 동이 해당되겠습니다. 단속 시간은 06시부터 21시까지이며 CCTV로 자동 단속되며 1일 1회 단속 시는 10만 원이며 1일 3회 이상 위반 시는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우리구 저공해 조치 신청 후 미부착 대상 차량은 168대이며 이미 서울시에서 6월 말까지 부착하라는 안내문은 차량 등록자에게 발송하였으며 우리구도 6월 25일 배부되는 종로 사랑제에 홍보합니다. 참고적으로 배출가스 5등급 대상 차량은 휘발유 차량은 1987년 말 이전에 제작된 차량이며 경유 차량은 2005년 연말 이전에 제작된 차량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교육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북스타트 책꾸러미 택배 서비스 시행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외출거리는 영유아 가정을 위해 그림책 2권이 담긴 책꾸러미를 택배 서비스를 통해 배송하고자 합니다. 지난해까지는 3개월에서 18개월까지의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서 구립도서관을 직접 방문해서 책꾸러미를 수령하였으나 올해에는 대상을 취약전 아동까지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성장 단계별로 책꾸러미를 해당 가정에 택배로 배송을 해줍니다. 그림책 꾸러미는 선종 도서 2권과 가이드북, 홍보물이 든 에코백입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책 읽는 사업 사회문화재단의 택배비 지원 시범 사업에 우리 구가 공모해서 선정됨에 따라 국비 150만 원을 지원받아 추진하게 됐습니다. 현재까지 신청 인원은 310명으로 지난해 6월 기준보다 3배가 늘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영유아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토록 하겠으며 각 동장님께서도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2020년 디지털 문해학습장 운영권은 서면보고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건과장이 2020년 상반기 민원 처리 단축 추진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 처리 기간을 단축하여 민원행정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유기한 민원 처리 기간 단축에 대한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평가를 하였습니다. 평가 기간은 2019년 12월 1일부터
금년 5월 31일까지 6개월간이었습니다. 대상 민원은 유기한 민원 493종이었고 법정 처리 기간 3일 이상짜리 유기한 민원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평가 기준은 민원 단축 처리 일수와 인센티브로 마일리지를 부여하였습니다. 법정 처리 기간보다 단축 처리 시 부여하였고 민원 처리 단축 1일당 1점을 부여하였고 지연은 1일당 3점을 차감하였습니다. 추진 결과는 민원 접수 건수가 13,548건, 단축 건수가 12,240건으로 단축률은 무려 90.34%였습니다. 우수자에 대해서 그리고 최우수자에 대해서 시상을 합니다. 주요 민원별 단축 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장님께 협조사항을 전달드리겠습니다. 민원 처리 해당 부서에서는 법정 처리기간 준수 및 처리기간 단축을 노력하여 주시고 부서장님 책임하에 민원 처리 실태 점검을 주기적으로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이 돌봄 지원 사업 활성화에 대해 여성가족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후 3개월에서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에 아이 돌보미를 파견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이 키우기 좋은 출산 친화적 양육 환경을 만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용요금은 시간당 9,890원으로 중위소득 4인 기준에 따라 미취학과 취학으로 구분하여 정부 지원금을 차등 지원하고 150%를 초과하는 가정의 경우 본인 부담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활성화 지원 계획으로 먼저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아이 돌보미 면접 기회를 2회에서 3회로 확대하고 해당 12,000원의 면접비를 가정 부담이 아닌 구비로 지원하며 이용 요금도 가형에서 다형까지의 다자녀 가정과 가나형 조소득 가정에 대해 시간당 1,000원씩 구비를 추가 지원하여 서비스 이용자를 확대 모집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가정에 CCTV를 대여 지원하고 아이 돌보미로 인한 아동 피해 혹은 의심 징후 발견 시 바로 신고하는 24시 신고 라인을 구축하고 피해 아동에 대한 상담 등 사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사항으로 동주민센터에서는 아이 돌봄 지원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출생 신고 시 방문하는 주민이나 돌봄이 필요한 부모에게 적극 안내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주거재생과장이 빈집 정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장기간 방치되어 주거 및 도시 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빈집에 대한 정비로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예, 빈집 실태조사 결과입니다. 예, 전기 사용량이 없고 수도 사용량이 없는 건물이 간내 총 1,452호였는데요. 예, 지난해 실태조사한 결과 322호가 실제 빈집으로 파악되으며 재개발 구역 등 개발 계획이 있는 곳의 빈집은 빈집 정비 계획에서 제외를 하였는데요. 131호입니다. 예, 나머지 191호는 정비 계획으로 건물 외형을 점검하였을 때 양호가 25호, 일반이 46호, 불량 53호, 철거가 63호로 파악되었으며 철거 및 불량 위주로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추진 경과입니다. 작년까지 빈집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였으며 금년 2월부터 소유주 안내 및 의견 수렴을 하였고 6월에 빈집 정비 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7월 중으로 주민공람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상정, 8월에 결정 고시를 한 후 정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빈집 정비에 동의한 행촌동 210에 47호 등 5호에 대하여 철거를 한 후 하단 텃밭 조성, 운동기구 설치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회화로 역사 탐방로 조성사업 성공적 추진에 대해서 도로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지역주민, 성북구 유관기관 및 관련 부서, 회화처교, 경신고, 특히 서울시 주거환경 개선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사업은 중심 생활가로인 회화로의 보도 확폭 및 정비, 가로 수식제를 통해 보행 편의성을 증진하고 물길 흔적을 복원하여 역사적 가치 인식 및 정체성을 강화하였으며, 또한 아동 친화적인 거리를 초등학교 전학년에게 13회에 걸쳐서 의견 등을 수렴하여 3년에 거쳐 성공적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계획입니다. 위치는 회화동 노타리에서 성북구 9개가 되겠습니다. 약 770m입니다. 사업 추진 기간은 2017년 6월부터 이번 달 말까지입니다. 사업비는 48억 전액 12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 보면 친환경 보도 조성 770m, 가로수 갱신 정원화 사업, 아동 친화거리 조성 및 교통 약자 보행 시설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 현황입니다. 2017년 6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기본 및 식시 설계 용역을 시행했으며 2019년 5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이달 말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 마칩니다. 주차관리과장입니다. 먼저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시민신고제 확대 시행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계속되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망, 사고 등 각종 사고 발생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에 대한 시민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시행하고 있는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소화전 등 9개 항목에 대해서는 시민신고제를 운영 중이나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위반까지 확대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운영시간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며 초등학교는 연중 24시간 적용이 되겠습니다.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서 8월 3일 접수분부터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종로 사랑지 등을 이용하여 구민 안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사항입니다. 숭인도담 공용주차장 입체 건립 추진 사항입니다. 현재 건축 마감 및 부대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공정률은 90%가 되겠습니다. 7월 중에는 적용 공사를 마치고 준공을 할 수 있도록 공정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직 제2도시환경 정비구역 점검 및 조치 사항에 대하여 사직동장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11월 19일 서울시 고시로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정비구역 해제와 해제 고시 취소 등 정비구역 상태로 재환원된 사직동 311의 10번지 일대에 대하여 다가오는 풍수에 대비 재난안전점검과 생활 불편에 따른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건물과 축대 및 위험수목 제거 등 총 52건의 유해 요인을 적치하여 쓰레기 처리 등 즉시 처리 가능한 20건에 대하여는 시정 조치하였고, 시설물 안전 및 위험수목 전지 요청 등 32건에 대하여 서울시와 해당 부서에 조치를 요청하였으나 선교사 부지내 등에 있는 위험 고사목 및 수목에 대한 제거 작업과 안전점검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에 따른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되고 있어 해당 사업구역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위해 요소를 제거하여 있을 수 있는 재난을 예방하고자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이화 동장입니다. 첫 번째, 하절기 주거 취약가구 선풍기 지원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올여름 극심한 무더위가 예고됨에 따라 주거 취약 가정에 선풍기를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여름나기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입니다. 지난 6월 8일부터 18일까지 취약한 저소득 가구에 대한 주거환경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 결과 선풍기가 없거나 노후 및 고장으로 교체가 필요한 가정 15가구를 선정하였습니다. 그 후에 찾아가는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지원 예산으로 선풍기를 구매 후 동장과 복지훈련회가 직접 방문하여 안부 확인과 함께 선풍기를 전달하는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가구를 지속적으로 방문 상담하여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적기에 제공되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청사 안전을 위한 자유소방대 온라인 소방훈련 내용은 회의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숭인 이동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숭인이동 마을 공동체인 숭인나눔 텃밭 제기들께서 코로나19로 외출을 자제하는 어르신들께 텃밭에서 재배 수확한 쌈채소, 고추 등 여름철 작물을 나눠드렸습니다. 동주민센터 옥상에 있는 텃밭에서 수확한 쌈채소를 1인 독거세대 어르신 50분께 한 끼분으로 포장해서 드려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수확되는 상추 등으로 소소한 행복을 나눌 계획입니다. 다음은 폭염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주거 환경과 상황이 여의치 않아 이불 세탁이 어려운 주민에게 인견 이불을 전달하여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철을 보내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연세가 많거나 장애를 갖고 있는 저소득 주민 45명을 선별하여 방문 전달하며 주거 환경과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폭염 대비 행동 요령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구청장님의 당부 말씀이 있겠습니다. 퇴직하시는 우리 간부님들 한마디 한마디에 그동안의 노고가 아주 깃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로에 대한 사랑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떠나시더라도 참으로 종로 잊지 마시고 자주 놀러 오시고 또 종로 후배들이 더 일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또 지도도 많이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참으로 많은 삶이 우리 종로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그 중에서도 각별하게 자신보다도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준 여러분들이 참으로 아름다운 삶이다 이런 생각 가지면서 다시 한번 우리 간부님들 퇴직하신 분들에게 격려의 박수 크게 한번 주실까요?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까다로운 구청장하고 딱 10년 동안 같이 근무하셨는데 정말 애들 쓰셨습니다. 그리고 또 10년의 변화는 아마 우리 주변에 꽤나 큰 변화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요. 또 그런 변화가 우리의 삶을 또 좀 더 풍족하게 하고 그래도 괜찮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또 하는 큰 계기가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들께서 바로 그 힘들었고 또 열심히 봉사했던 그런 삶을 이제 조금 내려놓으시고 아까 이제 가벼운 배낭을 지시겠다고 그랬는데 아주 정말 가벼운 상쾌한 배낭 짊어지시고 유람할 수 있는 또 그리고 인생을 참으로 즐길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서도 또 평생 여러분들이 했던 대로 나라 걱정도 아마 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이 종로구가 함께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또 우리 떠나더라도 꼭 마음 다시 한번 보태줄 것을 제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뭐 저도 여러분들 뭐 떠난다고 자꾸 그러니까 저도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근데 또 부지런히 주어진 임기 기간 동안은 최선을 다해서 한다. 그리고 아마 여기 간부님들도 그러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떠날 때 되면 그냥 대충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해도 제가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정말 참 대단한 분들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공직자들인가 이런 생각도 하고요. 저도 바로 그 마음을 다져보는 겁니다. 그 엄중하게 주어진 그 직책을 그 기간 동안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한다. 그리고 힘다는 데까지 최선을 다한다. 이것은 아주 기본으로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큰 영광이 있으시길 바라고요. 또 건강 그리고 편안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간부회의 하신 것에 대해서 한두 가지 또 당부 말씀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연일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내일 모레부터 장마가 또 시작되어서 서울에 또 많은 비가 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리 안전 대책을 잘 추진해서 장마철 기습성 호우, 그다음에 이상 기후 현상에 잘 대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요. 모래주머니 점검이라든가 빗물바지 준설, 그리고 맨홀 상태 점검, 또 위험시설물 등 취약지역 관리 및 특히 공사장 점검 등 상시 순찰을 통해서 주민 안전에 위해 요소가 없는지, 또 해당 부서와 각 동에서 다시 한번 점검과 대비를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재확산 및 남북관계 위기 등 행정 환경이 아주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지침이나 특별히 선례에만 이렇게 의존하는 것은 소국 행정으로 우리가 대응해서는 지금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으라고 생각합니다.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는 또 개선하고 특히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공직자의 자세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서장님들께서는 조직 내에서 적극 행정 문화가 정착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여름철 코로나 과연 이거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정말 에어컨을 켜고 사람들 많은 곳에서 살아야 되는 것인지 에어컨을 꺼야 되는 것인지 정말 헷갈린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정말 대응을 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다시 듭니다. 만약에 코로나 환자가 있는 상태에서 그 안에 에어컨이 막 돌아간다 했을 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평상시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감염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해봅니다. 여름철이 되면은 아마 괜찮아지겠지 하는 그런 기대도 있었는데 오히려 여름철이 되니까 더 걱정입니다. 특히 노인들이 지금 길거리에 전부 앉아 계십니다. 필요하다면 경로당을 일부를 문을 열어야 되는 건가. 근데 에어컨을 돌리려고 생각하니까 이건 또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과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들 아이디어 좀 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시면 좋을 건지. 정말 심각합니다. 어르신들 이 더위에 조금 전에 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선풍기도 이렇게 좀 들여보고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지금 벌써 30도 훨씬 넘는 6월 달인데 30도 훨씬 넘는 이런 날씨 속에서 아마 금년 여름이 정말 견디기 어려운 여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함께 하면서 정말 좋은 아이디어들 좀 내셔서 어르신들 어떻게 할 건지 우선 당장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가장 하수로 할 수 있는 게 그늘에다가 벤치라도 좀 많이 만들어주는 거. 당장 그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생각이 들어요. 어르신들이 전부 길거리 서성거리세요. 다리가 아프니까 조금만 높이만 있으면 화단 옆에 겨우 기대고 그냥 앉으시고 엉덩이 대시고 그러면 벤치라도 특히 벤치가 그냥 벤치가 아니라 등받이 있는 벤치여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등받이 없는 벤치는 앉을 수가 없어요. 등받이 있는 벤치를 좀 만들어서 어른들이 좀 많이 앉으실 수 있도록 근데 그에 대해서 하나 더 벤치 얘기를 하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는 그동안에 이 벤치 기부 운동을 한번 해볼 만 몇 번씩 생각하다가 그냥 말았었어요. 네, 벤치 기부 운동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기서. 특히 신도시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요. 새롭게 공원을 조성하면 공원 안에 벤치를 만들 때 희망자를 추천을 해서 어떤 스타일의 벤치를 기부하겠느냐. 그 스타일에 맞는 기부. 일반 우리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공에서 설치하는 아주 간편한 벤치 이전에 그보다 더 좋은 벤치들 이렇게 디자인된 벤치들을 기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다양하죠. 그 기부한 사람이 자기 형편과 또 디자인 선택을 해서 이렇게 기부를 하도록 하고 거기에다가 아주 기부자의 이름을 새겨주기도 하고 지금 퇴직하신 분이 5분이나 우리 국장님들 4분, 6분이나 되시는데 간부들만 해도요. 저기 서대문에 보니까요. 국장님들 퇴직할 때 자기가 근무했던 자기가 마음에 드는 공간에다가 벤치를 하나씩 다 기부를 했더라고요. 아니 진짜입니다. 그냥 뭐 압박하는 게 아니라 절대 진짜 이번 퇴직하신 분들은 그냥 자유로 놔두고 앞으로 국장님들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서대문 이번에 얼마 전에 우리 홍제천을 이렇게 산책하면서 보니까요. 국장님들께서 저렇게 의자가 좀 특별한 의자가 있어서 저게 뭐냐고 그랬더니 기부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서 사진 찍으면서 옆에 자세히 봤더니 어느 시민국장님이 퇴직하면서 디자인이 제법 아주 예쁜 디자인이에요. 다른 벤치하고 좀 다른. 그래서 하천변에다 놔놓고 퇴직을 하면서 내가 오랜 기간 동안 근무했던 이 사랑하는 서대문구를 구민을 위해서 이 의자를 기부합니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민들이 봤을 때 공직자들을 아마 더 좋은 모습으로 바라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어떤 장관님께서는 그 이재식 장관님이라고 있어요. 옛날 그분은 자기 칠순잔치 때 자녀들이 일부 용돈을 준 것을 모아서 정말 좋은 의자를 이렇게 2개를 배치했고요. 자기가 본인이 요즘에 산책을 하다가 다른 벤치에 안 앉고요. 자기가 기부한 벤치에 앉아서 쉬었다 가신다고 합니다. 그 의미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시민들도 지역 주민들도 꼭 무슨 뭐 바르게 산기 회장이다 이런 분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라도 그런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손주가 태어나서 기부를 하겠다. 또 어떤 분들은 나무를 심기도 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또 어떤 분들은 근데 공공기관에다 나무를 심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우리가 이제 어떤 우리 시민운동이라든가 우리 구에서 그런 운동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지 그냥 갑자기 공간에다 내 나무 심겠다고 하면 심어지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도 좀 한번 고민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서 특히 아까 벤치 문제는 이제 이런 기부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노인들을 위해서 당장 해야 될 일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길거리마다 지금 와보세요. 경로당이 전부 문을 닫았기 때문에 집에는 못 계시겠고 전부 나와서 할머니들이 또 할아버지들 여기저기 서성거리고 계세요. 복지관 다 문 닫았죠. 경로당 전부 문 닫았죠. 정말 가실 곳이 없잖아요. 근데 전부 그늘이 있는 데다 전부 이쪽 그늘 저쪽 그늘로 옮겨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조금 무슨 필요가 할까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런 데까지 무슨 벤치를 만드냐 하지 말고 아마 벤치를라도 우선 당장 그늘이라도 좀 주면서 좀 그런 공간도 만들어 드리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건 아주 작은 하나의 예를 말씀드린 거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코로나 지금 시기에 어떻게 하면 될 건지 한번 많은 아이디어 모집도 한번 해주시고요. 이번에 며칠 전에도요. 지난 토요일 날 지금 중앙정부하고 당에서 무슨 일을 했냐면 코로나19와 함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각 지방 정부들의 그 아이디어를 많이 공모를 했어요. 저보고 좀 어떻게 하겠냐고 그래서 아이고 우리 직원들 지금까지 또 그것까지 너무 머리 아프게 하지 않겠다고 그냥 말하는데 그날 가서 발표를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내놓은 내용들이 정말 좋습니다. 정말. 그거 다 중앙정부에서 수용하겠다고 그랬어요. 정말 좋습니다. 전부가 다. 그 자료들은 우리 내 계획예산권 어디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요. 우리 구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좋은 아이디어들 받아서 그리고 형식이라든가 어떤 뭐 논문식으로 육가원칙에 쓸 필요도 없고요. 그냥 무슨 효과가 있을 것 같다.
그런 아이디어만 줘도 그것은 연구를 같이 더 하면 다른 사람들 함께 연구 또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 생각들을 그냥 접어버리지 마시고 특히 우리 직원들한테도 형식의 구애됨이 없이 언제라도 좋은 아이디어 좀 주셔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이 구청만 생각하지 말고 구 전체만 생각하지 말고요. 국가 전체를 생각해도 됩니다. 전체를. 그래서 이 어떻게 하면 이런 한 예를 말씀드릴게요. 저기 화성시에서 어느 공무원이 구급 공무원이 제안했다고 그럽니다. 내가 누가 저렇게 좋은 제안을 했어 하고 시장한테 발표 끝나고 내려서 물어봤더니 어느 구급 공무원이 신규 직원이 됐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얘기하죠. 그 기후 변화에 대해서 뭡니까 온실가스를 얼마를 감축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신문에는 보기는 보는데 뭐 때문에 온실가스가 어떻게 감축된지를 아무도 잘 모르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아시나요? 온실가스가 몇 톤이 감축됐다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돼서 감축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냐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또 기후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행정을 하는데 그 행정을 하면서 이 정도 하면 어느 정도 감축된다 이런 것을 알고 하냐고요. 모르죠? 그 직원이 그랬다고 합니다. 그것을 좀 정확히 알려주면은 그걸 좀 많이 알려주면 또 사람들이 그걸 알고 있으면 내가 얼마만큼 오늘은 차를 안 타고 걸어간다. 그때 온실가스가 얼마 감축된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아이들에게도까지도 그런 교육이 된다면 아마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엄청나게 커질 것 같다. 그걸 데이터를 좀 한번 만들어 달라. 그다음에 그 예를 좀 한번 들어달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각 구마다 그걸 모아서 몇 톤 우리가 감소했다. 어느 에서도 몇 톤 감소했다. 어느 시에서는 몇 톤 감소했다. 이런 얘기들이 참 모아진다면 그게 국제적으로도 신뢰를 얻을 수도 있고 또 기후변화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 시민들이 확실한 활동을 생활할 수도 있다. 근데 정부는 너무 막연하다. 막연하지 않게 좀 구체적으로 해달라. 이런 부탁이에요. 기재부 차관이 즉시 수용하겠습니다. 즉시 수용하겠습니다. 그동안 죄송합니다. 바로 이런 겁니다. 이게 우리 뻔히 알고 있지만 구체적이지 않으니까 그러는 것이죠. 얼마 전에 우리 도로가에서 도로명 주소 전봇대에다가 아니면 뭐 가로등에다가 도로명 주소를 이렇게 넣어서 번호를 매겨줘서 행자부에서 너무 감사하다. 전국 바로 시행. 그 다음날 바로 전국적으로 시행. 바로 우리 도로과의 아이디어죠. 우리 도로과 어느 직원이 정국 정과장 그 직원 이름이 누구요? 김선민 직원. 칭찬 다시 한번 해주시고요. 아무튼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우리 직원들도 정말 형식에 관계없이 이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한번 질문 던져주면 그게 또 우리 그냥 쉽게 간부들은 그런 말을 그냥 넘기지 말고 그걸 메모를 해서 야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 친구가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다시 한번 불러서 같이 얘기를 해본다든가 또 그걸 또 공론화 해본다든가 그럼 대안이 나온다고요. 근데 혼자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혼자는 힘들죠. 다른 문제들을 해결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 이 코로나19 그다음에 현 지구가 위기에 이 상황에서 이걸 잘 슬기롭게 대처하고 또 우리가 바로 그런 것들을 잘 하는 것이 앞으로 4차 산업 시대 그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의 선도 국가로서 어찌 보면 선진 국가로서 자리매김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함께 해봅니다. 직원들 많은 아이디어 많이 좀 받아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정례 간부회를 마치겠습니다.